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올해로 33살, 인천에 살고 있는, 연기하고 있는 배우 송이입니다. 인투 더 와일드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추천받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됐는데 그냥 쭉쭉쭉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거의 막바지쯤에 뭔가 훅 이렇게 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어떤 작품을 보고 보통 이입을 하면 그 인물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같이 거기 들어가서 이입하다가 이제 눈물을 흘리거나 같이 웃거나 화가 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 영화는 정말 난생 처음으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는데 그 인물의 어떤 이입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부분에서 그냥 어떤 여기 가슴 깊숙이를 팍 뭔가 딱 치고 이게 확 올라오면서 눈물부터 먼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또르르 눈물이 아니라 울컥하면서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처음에 좀 당황을 하고 이게 무슨 감정이지? 하다가 좀 숨 쉬면서 그냥 울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을 보고 나의 어떤 과거와 지금의 나와 지나온 내가 이렇게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이게 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저에 대한 애틋함도 있었고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고 그게 확 쳤던 것 같아요. 네,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입니다. 요즘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인데요. 그러니까 어쩌면 맨날, 그러니까 전에도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고 내가 지금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진짜 느낀 건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 기점으로 저라는 사람이 그때도 나고 지금도 나지만 다시 태어난 기분이어서 그러니까 그전엔 약간 제가 자아가 형성이 잘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여기 존재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를 그 기점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를 알아가는 게 매일매일이 되게 새롭고 재밌었거든요, 사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이 경험을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이 특별해요. 계속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실례지만 그 기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가정적인 부분도 그랬었고, 금전적인 부분도 그랬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제 자아나 제 중심이 딱 서 있으면 이거를 내가 잘 들여다볼 수 있고 직면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너무 안 돼 있던 사람이라, 갑자기 왜 눈물 날 것 같지? 네. 괜찮아요. 이게 제 스스로 이게 안 되니까 병원에도 갔었었고, 약도 좀 잠깐 몇 개월 먹어봤었고, 네,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너무 충동적인 행동들을 해서 그냥 내 존재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고 끝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그러니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계속 너무 이렇게 온몸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했는데, 결국은 중요한 게 그 기점이라는 게 그렇게 내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나아진 게 아니라, 약은 저한테 솔직히 말하면 그 잠깐 도움이 됐고요. 치료도 상담도 그랬고, 그냥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 그리고 너무 잘 살고 싶은 의지와 주변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던 항상 그 자리에 있던 내 사람들, 그 눈, 그 말, 그것들이 언젠가부터 다 들리기 시작했고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나로서 살 수 있었거든요. 이제 밝은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제가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취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재미를 붙인 건 책 읽는 거. 네. 제가 취미가 너무 없다고 하니까 친한 친구가
책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제가 책을 읽는다고 바로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세상 안에서 내가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미를 조금 붙이고 있고 또 다른 취미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찾으려고 최근에 좀 많이 저한테 쉼을 허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태어나지 않았었던 지금 제 나이대의 엄마의 나이로 돌아가고 싶어요. 거기를 가서 저는 존재하지 않지만 엄마를 보고 싶어요. 제 계획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세상에 원래 엄마가 계획을 하고 내보낸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오빠가. 근데 이제 늦둥이로 저를 가지게 됐는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생명을 지켜내고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벌어야 됐고 여러 또 가족들의 눈치를 봐야 됐고 그냥 그 어떤 엄마의 되게 힘든 그 세상으로 보고 싶은데 그 이유는 그때의 엄마가 왜냐면 그 뱃속에 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곧 그 엄마의 모습이 제 무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궁금해요, 그게. 네. 고3 때 원래 제 꿈은 상담심리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사람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 심리, 사람 관심 많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뭐 점수가 나오지 않았던 그 고3 때 같은 반 친구가 제가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서울로 그 입시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뮤지컬 배우가 된다고. 연극영화과를 간대요. 그래서 연극영화과는 연예인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뮤지컬 하고 막 연극하면은 갈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 말이 불씨가 돼서 나도 연기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성극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좀 유명했어요. 전교생 앞에서 춤도 출 줄 알고 웃기는 거 진짜 좋아하고. 사실 노선을 전 개그우먼 쪽으로 갔었어야 됐는데 개그 본능이 있으시거든요. 네,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날 보면서 내가 뭘 했을 때 웃는 거 좋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그냥 해야 돼. 이건 내 운명이야. 막 이런 마음까지 막 들면서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때 엄마, 아빠 설득하고 막 나 가겠다고 막 그랬는데 반대를 해서 제가 고3 때 수능을 보고 원서를 아예 안 썼어요. 반항한다고. 연극영화과 갈 건데 나 안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수능만 보고 원서 안 쓰고 바로 수능 끝나자마자 이제 입시학원 다니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 보고 엄마가 그때서야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입시해가지고 이제 연극영화과를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제 연기를 정식적으로 배우고 뭐 공연을 하고 네 영화를 하고 이러면서 네 연기 활동을 쭉 하게 됐어요. 네. 버닝의 전종서 그 배우가 했던 그런 역할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너무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전혜진 배우 네 너무 멋있어요. 그냥 그 연기할 때 보면. 그래서 전혜진 배우가 나왔었던 그 드라마가 건불류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진짜 카리스마 있고 근데 너무 카리스마 있고 막 남성성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또 섬세하고 따뜻하고 여린 어떤 그 모습도 있고 근데 강하고 막 이런 캐릭터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제가 연기력이나 제 나이 연륜이 조금 더 차고 네. 네. 사실 요즘은 그렇게 힘든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오늘 촬영하고 오긴 왔는데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촬영 현장을 갔는데 제가 메인이 아닌 촬영 현장에 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비유로 했는데 진짜 찰떡이라고. 그 비유가 뭐냐면 남의 집 잔치에 잘못 초대돼서 두리번 거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집에 온 느낌? 이런 느낌이 간혹 딱 돌아올 때, 집 갔을 때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저만의 어떤 힘듦을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너무 이게 좀 괴로워서 제 감정이 너무 끌려다닐 것 같으면 거울 앞에 앉아요. 거울 앞에 그냥 바로 앉아서 저 보고, 그러니까 그날은 또 제 모습을 또 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일부러 더 앉아요. 앉아서 제 얼굴 보고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어떤 게 속상했다, 그리고 슬펐다, 슬픈 거 다 얘기하고, 그거 좀 수치스러웠어, 다 얘기하고, 나 좀 무서워, 막 어떤 뭐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렵다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송이야, 너무 잘했어. 오늘도 뭐야 이거. 네, 거울을 보면서 얘기해주고, 마지막에는 너무 잘했다고, 너무 기특하다고, 오늘 또 새로운 경험했고, 많이 이런 감정 느끼고, 이렇게 너가 규정한,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너가 규정한, 너가 판단하는 그 실패, 너가 판단하는 지금 어느 지점, 그거 너의 편견이야. 근데 괜찮아. 그런 생각 나쁜 거 아니야. 하면서 한번 이렇게 저게 쓸어주고 안아줘요. 근데 그럼 진짜 이렇게 쫙 내려가고 괜찮아지더라고요.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일 가고 싶은 여행이기도 한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네. 혼자. 네. 그냥 좀 오랫동안 걷고 싶어요. 걷다 보면은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를 거기 가서는 내려놓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여기서는 혼자 하지 못해서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친구들, 뭐 가족들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는 없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그랬을 때 거기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 많이 소통을 하면서 내가 아는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많이 좀 듣고 보고 싶어요. 네. 저 이런 상상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난 연기를 안 했으면, 이쪽을 안 했으면 뭘 했을까? 이런 상상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약간 경찰이나 기자 같은 걸 했을 것 같아요. 기자라는 그 직업이 또 엄청 매력적이더라고요. 내 소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목소리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전 배우도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똑같네, 비슷하네. 네. 근데 기자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직선이라고 해야 되나? 직관적? 좀 그렇죠. 이게 약간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기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해요. 진짜 어울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찰도 어울리시고. 그죠? 해볼게요. 한마디. 재밌게 살자 우리. 딱 이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너무 노력하지 마. 재밌게 살자. 그냥 솔직하게 꾸밈 없이 나대로 살아도 괜찮구나. 저대로 그냥 있어도 되는구나. 나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거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 부자요. 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부자가 되면 더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응원해주고 지켜봐주고 격려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내가 다 받은 만큼, 살면서 하나하나 내가 다 채워진 만큼 이렇게 뿌리도록 할게. 나도 똑같이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켜볼게. 고마워요.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니까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질문에 답하면 그냥 되겠지, 그냥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제가 다른 어떤 인포메이션을 이야기를 하는,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제일 솔직해질 수밖에 없고, 어떤 감정이든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걱정되네요. 어떻게 나올지.